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계획,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계획입니다. 스텝 6번째, 행동을 부르는 불타는 소명이 있으십니까? 불타는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당신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뿐이다.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필요한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읍니다. 협력자들을 모아야 되겠죠. 협력자들에게 힘을 빌리기 전에 그들의 협력에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가를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협력을 해줄 사람은 없죠. 세 번째, 협력자들과 적어도 주 2회 이상 되도록 자주 만나야 합니다. 넷째, 협력자들과 서로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가져야 할 기본 자세, 실행,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다른 사람의 교육과 경험, 재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다시 출발하시면 되겠죠. 리더가 될 것이냐 부하가 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합니다.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두터운 정의감이 있어야 합니다. 단호한 결단력, 그리고 실행 가능한 계획, 열심히 일하는 습관, 쾌활한 성격, 너그러운 마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 그리고 투철한 책임감과 협동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바라는 일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취직하고 싶은 회사를 결정을 해야겠죠. 희망하는 회사의 경영 방침과 사장의 인격, 승진 기회 등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과 성격을 분석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오면은 지위나 승진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든 주세요. 소극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요.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자기소개서를 목표하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죠. 나의 재능을 효과적으로 팔기 바랍니다. 나의 재능을 팔고 싶으면은 자기 분석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결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점이 무엇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가난뱅이가 되고 싶습니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가난은 대담하고 냉혹해요. 부자는 소심하고 겁쟁이라서 따뜻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만이 성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에는 정확한 판단력, 결단력이 빨라야 되겠죠. 짜장면 먹고 싶어? 짬뽕 먹고 싶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결단이 역사를 바꿉니다. 명확한 결단을 신속히 내려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56명의 협력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아십니까? 소망, 결단, 신념, 인내, 협력자, 계획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결단력은 그 자체가 매우 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인내하셔야겠죠. 신념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인내력이 부족하면 실패를 초래하죠. 승리할 때까지.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러면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 소망, 자신감, 구체적인 계획, 정확한 지식, 협동심, 의지의 힘, 습관을 형성하셔야 되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6가지를 열거해야 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는 사람 실패합니다. 무엇이든 내일로 미루는 사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공부하고 싶은, 지식을 쌓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우유부단해서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내력을 단련하는 데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불타오르는 소망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마음을 나를 우울하게 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마세요. 4번째는 항상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슬프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협력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협력자를 잘 만나면은 그 지혜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QQS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Q는 질, 하나의 Q는 양, S는 정신을 말합니다. 서비스의 질, 어떠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서 배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 서비스의 양입니다. 경험과 실적을 쌓아감에 따라서 일의 양을 늘리고 생각하는 습관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3번째, 서비스 정신. 서로 협력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10번째는 성입니다. 창조적 에너지의 원칙은 성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받는 자극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적인 충동입니다. 성생활에는 3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인류를 영속시키고, 둘째는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셋째는 보통 사람을 천재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생활을 해야 되겠죠. 성에너지는 행동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성은 모든 것의 활력소가 돼요. 성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사랑의 추억은 영원합니다. 남성은요, 여성의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거 아시죠? 성 에너지를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상상력과 용기, 의지력, 창조력이 발휘되는 순간이 성입니다. 나쁘게 활용하면 안 되고요. 좋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잠재의식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다?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잠자는 거인입니다. 잠재의식은요,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잘 조절하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창조는 인간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 그 마음의 번뜩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건설적인 감정 7가지, 소망, 신념, 애정, 섹스, 정열, 낭만, 희망. 잠재의식은요, 기도와 같아요. 그래서 파괴적인 감정 7가지 버리세요. 공포, 질투, 증오, 원망, 탐욕, 미신, 분노. 이런 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정보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12번째는 두뇌, 사고가 오가는 정류장입니다. 네, 기계가 고장났을 때 망치로 한번 때리는데 $200를 청구했죠. 그런데 기계를 망치로 내리치는 데는 $5, 망치로 칠 곳을 찾는 일은 $195.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강의를 많이 듣고 하는데 어디를 쳐야 할지 모른다면 멈추셔야 되겠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중요한 것은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어디를 쳐야 하는지 모른다면 수많은 기술자를 불러도 소용이 없겠죠. 유능한 기술자는 내가 어디를 망치를 한번 쳐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직감, 지혜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 직감, 여자의 직감은 무섭습니다. 직감은 당신의 무한한 지성과 자유자재로 교신을 합니다. 성공을 바란다면 이 직감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번뜩번뜩 떠오르는 거 메모하세요. 상상 속에 멘토에게 배우시고요. 자기 암시로 자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직감을 깨우세요. 내가 번뜩일 때 바로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지와 볼펜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소망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종착점은 직감의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힘은 무한합니다. 철저히 내면을 분석을 해서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공포든 두려움이든 근심이든 다 물리쳐야 합니다. 공포는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나를 파멸시킵니다. 열의를 뺏어가고요. 의욕을 꺾어 놓습니다. 고민은 공포를 가져오는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오입니다. 각오는 위대한 결단이고요. 각오한 사람은 불안에 휩쓸리는 일이 없어요. 파괴적인 사고에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과 직면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 보면 질문이 아주 많아요. 이것을 책을 나의 꿈 나의 인생 책을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찾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세요. 핑계는 이제 그만 대셔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고입니다. 사고에는 예지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하셔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핑계거리로 만드는 거죠. 내가 이래서 안 됐어. 내가 이래서 안 됐어. 자기 자신의 그 모습, 직면한 상태를 자신의 결점을 알고 개선을 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실패를 변명하는 사람은 인생을 농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가치 있는 승리는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엘버트 허버트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나에게 가장 신비한 일이었다. 무엇이? 인간은 왜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핑계를 대어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가? 그런 일에 소비하는 시간을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핑계를 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나의 약점 감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인생이란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누구다? 시간입니다. 시간. 네, 이렇게 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첫 번째 책을 보았습니다. 2월에 두 번째 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